벌써 6번째 강의 운동량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운동량. 이름 그대로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갖는 값이에요. 개념만 보자면 굉장히 심플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정의네요. 값이 물리적인 어떤 입장에서 물체가 질량을 몇 킬로그램을 가질 때 속도가 몇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얼만큼 움직인다를 물리학자들끼리 이런 값으로 움직인다라는 걸 약속해놨을 뿐 별도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에 대한 질량값과 미터 퍼 세크의 속도만 곱해서, 그래서 운동량 단위도 킬로그램 도트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단순하게 새로운 단위를 안 만들고 공식처럼 똑같은 합성 단위를 쓰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속도라는 거예요. 자, 첫 단원을 탄탄하게 하셨으면 속도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빠르기를 표현하는 속력과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방향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죠. 얘는 크기, 얼만큼 빠르냐 크기와 방향성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운동량 자체, 여러분 우리 말이잖아요. 그렇죠? 양이라고 하는 건 얼만큼 있냐? 이런 걸 표현하는 거라 그냥 하나의 물체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질량이랑 속도 곱해서 값 내면 끝인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이제 충격량이랑 운동량이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델타 P 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델타 P, 자 처음부터 하죠. 그렇죠? 변화량.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다. 그래서 얘를 기호화시키면 나중 운동량에 대해서 처음 운동량 P0를 빼면 되겠네요. 자, 이때 예시를 똑같은 이제 운동량 각 값은 똑같겠지만 어떤 변화 기준으로 전후가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를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상황. 공이 2kg짜리가 10m/s로 날아간다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맞은편에 벽이 있어가지고 이 벽으로부터 공이 반대쪽으로 튕겨 나올 건데 5m/s로 튕겨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 2번 상황. 얘 같은 경우도 2kg짜리가 10m/s 똑같죠. 역시나 앞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이 굉장히 연약한 종이로 된 벽이라서 뚫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뚫린 후에 일정 속력이 감소해서 5m/s가 됐다. 자, 현실적으로 값을 대충 익혀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변화량을 하기 전에 각각의 물체에 대한 운동량을 정의를 좀 해보면 곱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kg m/s, 얘 같은 경우에는 10kg m/s. 자, 여기도 20kg m/s 후에 10kg m/s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만 보면 위랑 아래랑 다를 게 없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상황인데 변화량을 구할 때 10 빼기 20, 10 빼기 20이 답이 똑같이 나와버리면 수학적으로도 다른 상황인 걸 구분해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다시 뭐가 들어가냐? 처음에 얘기했던 방향성. 항상 방향성은 초기 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방향을 플러스로 되게 놓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놓게 되겠죠. 얘는 처음과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처음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상황에서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플러스 20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결과값이 마이너스 30이 나오겠죠. 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 변화량이 플러스 10에 빼기 플러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상황이 크기 구분이 됐어요. 위에는 크기상 전후의 운동량이 더해진 값이 됐고 밑에는 전후의 값이 빼진 값이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처음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는 건 내가 부여한 거지 교과적으로 또는 물리학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처음 방향을 마이너스로 설정하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온 답의 부호가 반대로 바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에 대한 약속이 없다 보니까 마지막 결과값에 대해서는 절대값 취급을 해줄 겁니다.
해서 위에 있는 변화량은 그냥 30으로 볼 거고요. 밑에 있는 변화량은 10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값이 달라지는 걸 구분해서 구할 수 있으면 이 변화량 구하는 건 해결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좀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때 충돌 전,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게 되게 뭔가 부딪혀서 힘을 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충돌 전과 후가 방향이 바뀌면 더 하시면 되고요. 충돌 전후의 방향이 유지가 되면 빼시면 돼요. 그냥 큰 값에서 잠깐 빼서 다 양수 취급해버리면 문제 푸는데 필요한 크기 성분은 다 유출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동량 파트에서 이제 추가되는 그래프 유형이 있는데 Y축에 운동량이 있고 X축에 시간이 붙는 거예요. 자,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됐다. 특정 값이 주어져 있고요. 특정 시각일 때 꺾이는 거지. 자, 이때 중요한 건 이제 파트마다 여러 가지 그래프는 항상 기울기가 의미가 있냐 아니면 면적이 의미가 있냐 이런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면적의 의미는 없고요. 기울기 같은 경우가 R자임. 자, 물체의 운동량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가 바뀌었다는 얘기고요. 속도가 바뀌었다는 건 가속도가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데 F는 ma니까 그게 기울기 값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가볍게 증명해주면 그냥 기울기 성분만 보면 T분의 P가 되는 거잖아요. X분의 Y니까. 그럼 위에 있는 P 대신에 MV로 바꿔주면 그러면 얘가 MA로 바뀌겠네요. 그래서 F는 MA, R자임을 표현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운동량이 안 변하면 등속하는 거니까 R자임이 0이겠죠. 뭐 당연한 얘기예요. 자, 뒷 강의에는 이제 충격량하고 충격량과 운동량을 이제 어떤 관계성이 있다를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0에서 T초 동안 0에서 P로 변한 거잖아요. 이 그냥 Y축에 있는 Y값 변화량을 나중에 뒷파트에서는 충격량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프 하면은 기울기나 면적을 보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R자임, Y값 변화량이 충격량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 충격량으로 넘어가 볼까요?